우승할 때가 된 것 같다. 정말 흥분된다. 이번 시즌이 적기다. 우린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현재 토트넘은 기반이 다져졌고 훌륭한 스쿼드를 보유했으며 우승에 배고픈 선수들이 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감독과 코치들도 있다. 콘테 감독은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원했던 퍼즐들을 가지게 됐다. 이제 우승할 때다. 클린스만이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찐으로 한 말입니다. 우승을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장담한다는 건 당연히 어렵지만 최소한 토트넘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최강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후반기 2위 팀, 최종 8위에서 4위까지 오르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것은 정말 강해졌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스트 11으로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FA컵과 카라바오컵까지 소화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고 혹여나 부상 선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수 보강은 필수였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선수 영입으로 토트넘이 더 강해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레벨업이 한국 프리시즌 경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랬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비수마, 페리시치, 랑글레 등은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인저스와의 프리시즌 세 번째 경기를 통해 토트넘의 베일이 벗겨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니까 더 설레었습니다. 한국 시간 밤 11시에 토트넘 구단 자체 방송으로 중계를 하면서 거금 7만 원을 결제해야만 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레인저스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우리보다 먼저 시즌을 앞둔 레인저스가 좀 더 준비가 잘 돼 있다. 우리보다 먼저 준비를 갖춘 팀과의 경기는 여러 의미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승리를 목표로 경기 임할 것이다. 우리는 토트넘이고 토트넘은 모든 경기를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승리를 노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토트넘 후반기 베스트 11급을 가동시키면서 3톱에 손흥민, 케인, 클루세스키를 내세웠고 중원에 호이베이르와 벤탄쿠르, 윙백에 에메르송 세세뇽, 그리고 3백에 산체스, 다이얼, 로메로, 골키퍼의 요리스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먼저 이 라인업으로 레인저스를 상대했는데 오히려 실점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득점 기회가 있었음에도 번번이 결정력 문제로 득점이 없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레인저스에 패배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골 결정력 외에 특별한 문제 없이 기회를 만들고 현재 훈련 중인 연습들이 경기 중에서도 시도되면서 최소한 재미없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딱 한 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제대로 맞지 않았고 패스는 거의 실수도 없이 팀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에게 거칠게 수비하면서 다시 한번 홀딩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홀딩 같은 파울이 돌아오는 시즌에서 자주 나오게 되면 손흥민 부상 위험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인저스의 파울이 그런 걱정까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홀딩이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이 손흥민을 자유롭게 뛰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홀딩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비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토트넘이 4위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손흥민과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손흥민이 부상당할 때 그 기간 토트넘은 숨막히는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런 거친 파울들이 자주 나오게 될 테니 손흥민 부상 안 당하길. 손흥민, 케인이 건재한 상황에서는 역시 어떤 팀도 상대하기 버거운가 봅니다. 토트넘은 레인저스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후반전에 두 골을 모두 케인이 넣었고 케인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운 선수가 또 손흥민이었습니다. 케인은 프리시즌 3경기 연속골 총 4골을 넣었고 손흥민은 2골 3어시스트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케인 두 명의 에이스가 토트넘을 다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도 이 경우를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이 아니라 케인 아들팀이야. 케인의 결정력은 미쳤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양보해야 할 것 같다. 레인저스가 거칠게 대응했는데도 통하지가 않았어. 초반에 케인은 몸이 무거워 보였어. 그런데 그가 왼쪽에서 1대1을 한 후 득점이 되었을 땐 정말 존경스러웠어. 손흥민의 두 번째 골 어시스트는 미드필더라 해도 손색 없는 멋짐이었어. 난 조금 불안해. 손흥민, 케인만 득점이 나와. 레인저스는 웨스트햄도 이겼고 유로파리그 준우승 팀이야. 손흥민, 케인을 막는 건 불가능한가 봐.
손흥민은 지난해 득점왕인데도 이 경기에서 슈팅보다 선수들에게 날카로운 패스들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 레인저스 감독인 브론코스트 감독은 우리는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봤다. 내 기준에서 그들은 세계에서 탑6, 탑5급 공격수로 판단된다. 단순히 공격뿐만 아니라 공수 전환 상황에서도 탁월하다. 우리는 잘 대처한 편이었지만 역시나 그들의 퀄리티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케인 합작골 경기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후반 5분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했는데 케인이 손흥민이 되더니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와 1대1로 붙게 되었고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 슈팅으로 멋진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5분 후에 호이베르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한 후 손흥민이 자세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케인에게 완벽하게 연결을 하면서 케인은 또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반 10분 만에 두 골이 나올 정도로 공격력이 더 좋아진 이유는 모우라와 비수마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모우라의 윙백은 정말 매우 잘 어울리는 듯 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도 드리블과 탈압박으로 공격의 활로를 불어 넣어주었고 비수마의 베일이 벗겨지면서는 특별한 걸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잘해 보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패스가 반박자 빠르고 그동안 토트넘 미드필더에서 보지 못한 패스길 같았습니다. 출전하자마자 손흥민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비수마가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기대도 되었습니다. 손흥민 케인이 두 골을 넣으면서 앞서갔으면서도 추가골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손흥민 케인을 후반 70분 교체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콘테 감독은 이번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통해 언급했듯이 모든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후보의 도어티와 스킵 외에 모든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스쿼드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페리시치도 투입이 되고 히샬리송, 힐도 투입이 되고 수비수들도 모두 교체를 시켰습니다. 모우라는 오히려 토트넘의 핵심인 듯 윙백으로 뛰다가 스펜스가 출전하니까 왼쪽 윙어를 맡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이 토트넘의 우승 적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듯 합니다. 과거의 토트넘은 뒤지고 있거나 경기의 흐름을 바꿔야 할 때 조커를 투입하면 아무 기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쿼드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최소한 베스트 라인업과 실력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메로는 진짜 대체 불가 센터백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여러분 산체스가요 참는데 상대 진영 박스 안에서 힐킥으로 어시스트를 할 뻔했습니다. 다이어는 이번에도 중거리 슛을 멋지게 날렸습니다. 페리시치의 첫 모습은 리더십 끝내주고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잘해줬습니다. 체력 관리와 상대팀의 레벨을 고려한 베스트 라인업으로 출전하지 않더라도 과거보다는 불안함이 덜할 듯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즌 베스트 라인업 어떻게 보시나요?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비수마 그리고 또 한 명 그리고 페리시치, 모우라, 데이비스, 다이얼, 로메로 진짜 괜찮지 않나요? 혹시 메디슨 오면 저 물음표도 채울 수 있게 될 텐데 다음 무리뉴 감독과의 대결에서는 위 선발 라인업으로 AS 로마를 상대하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